와이프한테 주식을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보는 회사가 있는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사주는 편에 이렇게 그 회사가 만드는 것들. 만드는 것들을 같이 써보기도 하고. 벤츠 사야 돼, BMW 사야 돼. 일단 두 대 사봐. 레미안도 하나 사봐야 되고. 돈이 많으니까. 4년째 묵히고 있는 주식. 이것도 심상치가 않다. 이제는 2차 전지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한 6개월만 빨리 갈아타지. 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였기에 그저 오래 가져가는 게 답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래 오르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말자는 심정으로 2차 전지 주식이 조정될 때마다 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주식엔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버지 권유로 산 게 시작이었어요. 우연히 참여하게 됐는데 수익이 한번 나게 되니까 중독되듯이 계속 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명언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김현준 대표님께서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돈 벌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싹 팔고 안 사면 바보라는 2차전지 관련주부터 일단 한번 사봤습니다. 유명한 주식들이죠. 네, 다행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매번 불안해하는 아내를 보면 저도 가끔씩 지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가 더 들 텐데 지금부터 벌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정을 꾸리셨네요. 하지만 아내는 하락장에서 대출은 무조건 위험하다며 저를 계속 말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라는 아내의 태도에 저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아내의 그런 모습이 이해도 갑니다. 어릴 적 아내는 부모님이 사업을 실패하셔서 빚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대출 싫어해서 그런지 알뜰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부업도 하는 성실한 아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걱정 없이 살려면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하는데 대출비 갚는 데만 돈을 쓰길 바라네요. 우리 가족 모두 잘 되자고 이러는 건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차라리 모두 정리하고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답을 찾고 싶어서 월브닷컴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갖고 계시는구나. 4년째 가지고 계신 주식이 두산 에너빌리티래요. 근데 이거에 지금 매도 타이밍을 지금 못 잡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을 보면 2차 전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괜찮을지.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은근 많아요. 아내하고 투자 성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자꾸 싸우고 막 불화가 생겨.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아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분 닉네임은 육아대디님이신데 보유 현금은 마이너스 2천이시네요. 월 소득은 550, 월 지출은 다 합치면 460 정도. 저축은 4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였지? 거의 40에서 한 80만원 정도 저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주식 계좌가 이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갖고 계시네요. 다른 것도 갖고 계시네요. 근데 많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화통화 하기 전에 이분께 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면 어떨까? 이거를 한 명씩 다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다 기혼자잖아요. 좋아요. 네, 맞네, 기혼자니까. 맞네. 유부남 3명이. 네, 아내와 투자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나이 순으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형 왜 이래? 일단 저는요, 정말 극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180도 달랐어요. 이제 부동산 투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동 집약적이다. 투자 방식이. 그러니까 내 물리적 환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주식은 이전 방송에서 호성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남미에 있는 온라인 게임 업체들 좀 알려줘 봐봐. 그럼 쫙 나와. 그럼 이제 그 회사를 파는 거죠. 이제 앉아서 파는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근데 부동산은 챗 GPT한테 야, 지금 현재 전국에 10억 이하 아파트 쭉 알려줘. 해서 알려줬어. 그럼 이제 가봐야 되는 거. 그거 그냥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집에 붙어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애도 낳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집을 비우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일단 자기 뭐 가족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몰입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뭐 다단계 이런 거 아니냐고. 난 너무 불안하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도 네. 대강대강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사모님께서도 네.
그런 걸만 봤는데 그렇죠. 내 남편은 맨날 밖에 나가니까 네. 이게 뭐 부동산 한다면서 뭐 네, 이런 맞아요, 거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을 것 네. 같아요. 핸드폰 열어보면 죄다 아파트 사진밖에 없어. 아파트 사진, 지도, 막 이정표, 뭐 이런 것만 잔뜩 있고, 막 진짜 이 사람 어디 뭐 미친 사람 같은 거야. 이게. 그치. 제가 나이가 어렸어가지고 그런 세세한 부분을 잘 공유해주고 불안해할 때 다독거려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마인드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 한 군데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설득을 해봤는데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를 내면서 보여줬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고 내가 당신이 걱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남의 말 듣고 팔랑귀처럼 바보같이 하지 않았어.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요. 본인이 납득이 되면 이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왔던 것 같고 초반에는 제가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이프가 샤넬백을 막 사. 갑자기.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이래? 이거 뭐 로또 됐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샤넬 이거 1,000만 원 주고 샀잖아. 2년 뒤에 1,200으로 팔 수 있어. 이거 재테크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납득이 되냐고 그게. 내가 투자에 몰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임팩트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치. 예, 그러면서 이제 성실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결과를 내면서 저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이 나는 건데 계약할 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임대 계약하면 이제 제가 임대인이죠. 건물주가 된 거지. 네, 임대인이니까 딱 해갖고 이제 나가서 이제 해봐.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우리 결혼할 때 그 예물 반지 있지 그거 끼고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있으면 돼. 가만히.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그러면서 약간 점점 더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라기보다는 집을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계속 주식을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너무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네. 나는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돈을 이렇게 다 많아? 네, 그렇죠. 그치.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스스로. 그렇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집을 사는 걸로. 오. 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아. 지금은 아니고 더 노력을 해서 네. 어느 기간 내에 집을 사자. 타협을 했고 금방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아파트 투자가 되게 상식적이다. 네.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겁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되게 공감이 된 게 저도 와이프한테 주식을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내가 오늘 본 회사가 있는데 이런 아이템을 만든 회사고 네. 이거는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야, 진짜 대표님은 이런 정말 식으로 이제 진짜 하거든요. 뼛속까지 주식쟁이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사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 회사가 만드는 것들. 만드는 것들을 같이 써보기도 하고. 벤츠 사야 돼, BMW 사야 돼. 일단 두 대 사봐. 레미안도 하나 사봐야 되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마무리되나요? 아니요. 얘기 들어야죠. 네. 일단 얘기가 편해지고 네. 일단 내가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더 쉬워지죠. 몇 살 때 만나셨어요? 4, 5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결혼하신 지? 아니요. 결혼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완전 신혼이시구나. 네. 야, 조용히 해. 당황하시니까 좀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거.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와이프는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저는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주식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했던. 너무 잘 맞았겠네. 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일단 이런 거에 비슷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으면 애초에 사실 문제될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월부 교육에서 만나서 결혼하시면 있어요. 정말요? 청첩장이 요즘 많이 와요. 오. 네.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비슷한 상태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좀 둘이서 힘을 그렇지. 합쳐서 뭔가 하기에 좀 수월한 게 있다. 그치. 그런 얘기 하죠. 현준 대표님은? 제 처는 하는 일이요. 네. M&A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수천억 단위, 뭐 조 단위 네, 이러고 네. 기업을 사고 팔고 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직장에서 M&A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전문가죠. 네, 그 그렇죠. 투자 쪽의 전문가. 그렇네. 투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투자 얘기 안 해요? 투자 전혀 안 해요, 전혀. 저는 투자할 때는
우리 회사 매니저들, 정 대표 포함해서 그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하고는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아, 영향받고 싶지 않구나. 네, 그래서 아. 그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네. 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제 처가 되게 싫어하는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처가 훨씬 더 저보다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투자 성향이? 네. 저는 오히려 되게 조심스러운 편이고 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하자 라고 하면 하는 편이고요. 아. 그렇게 하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죠. 투자를 못해서 돈을 덜 벌어도 되니까 그냥 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3명 중에 2명은 배우자가 하자는 대로 한다. 호성 대표님도 결국에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배우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네. 설명해서 설득하고 설명해 설득하고 결국에 성공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시스템이 있는데 이 가정이란 시스템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현실적이지만 엄청나게 감정적인 공간이거든요.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너무 냉혹하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감정적이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판단들이 가정을 결국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딱 이겁니다. 당신이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하는 거는 없어. 단 그 영역에 있어서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돈이나 투자와 관련된 거는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어요. 대신 이제 뭐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몰라요. 뭐 아이들이 어떤지 몰라요. 물론 저 책 보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화를 한번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주식 계좌 상황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댓글만 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 봅시다. 지난 기본반 강의에서 열렬한 지지를 해주셨던 종목 선정 과정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볼 거고요. 직접 엑셀에 넣어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그대로만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김현준과 같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준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성공 공식을 써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종목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가 앞에서 당당해집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돈은 반드시 주식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실전 투자 클래스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투자의 실제 과정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보고 계셨죠? 아내와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예. 인생 선배 3명이 각각 예. 다른 얘기를 하는 거를 또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중에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먼저 이 첫 번째 질문. 예.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는 언제 하면 좋냐? 또는 요거를 좀 팔아가지고 성장성이 있는 2차전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맞냐?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대표님이. 네. 주식 계좌를 쭉 봤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나머지 한 10개? 네네. 그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계좌는 속된 말로 몰빵 계좌다라고 봐야 네.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몰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원래라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서 다른 거를 지금 2차 전지를 좀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차 전지를 사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왜 2차 전지를 이렇게 분산을 해서 샀을까? 전기차 시대로 일단 넘어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일단 제가 찾아봤을 때 한 10% 정도?
이 정도 일단 사용하고 있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그만큼 90% 정도 또 남았을 것 같고, 지금도 매출이나 이런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 숫자로도 찍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을 크게 보고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 아니면 판다라고 이제 기준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건지, 그리고 이 기업은 그 성장분을 얼마나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미래의 성장성이 아직도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네네. 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의 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어느 정도까지의 미래가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냐가 문제인 네네.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봤을 때는 지금 2030년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네. 실적을 끌어와서 기업 가치 네.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실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성장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익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익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 원가가 올라가거나 판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하지 않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는 고 할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2차 전지 주식들은 잃을 게 꽤 있어 보이는 영역이라는 거죠. 기회는 어디든지 항상 있어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이런 주식들은 사실 지금 눈에 너무 많이 잘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문난 전셋집에 먹을 게 없는 딱 그 네.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걸 굳이 감내를 하면서 가정의 미래를 네네.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네, 김현준입니다. 네. 질의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뭐 제가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할 만한 말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덧붙일 말은 없고요. 네. 그 사연에서 첫 번째는 뭐라 하셨냐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사랑에 빠진 것 같으니까 그런 격언도 있듯이 조금 다른 주식으로 바꿔봐야겠다, 이런 말씀,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팔랑귀의 네네. 재질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된 거고, 2차 전지도 나만 없어 하는 생각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것을 주식의 격언으로 씌우는 거죠. 더 씌워가지고, 종목과 사랑에 빠지 말랬어.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많고 이거 너무 오래 투자했으니까 나는 사랑에 빠진 거야. 다른 걸로 바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름답게 미화하는 거죠. 내 처가 굳이 네, 자산 네네. 투자를 이렇게 할 필요 있냐. 빚도 네. 갚으면서 좀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과연 육아 대리님이 공부를 하고 계시냐, 지금.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넣고 있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전 후자일 것 같아요. 네. 순서가 틀렸다,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락장에서 이렇게 대출하는 거는 위험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아내분께서 하셨잖아요. 네. 제가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한 게 아니에요. 더 투자를 하려고 대출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런 고금리 시대에 무슨 대출을 해? 위험한 거 아니야? 주가도 떨어지고. 네.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네네. 무서울 때는 가진 얘기가 다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금리가 올랐으니까 대출을 하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반대로 사실 2년 전에 금리 너무 낮을 때 갚을 수도 없는 걸로 해가지고 영끌 비투하신 분들은 지금 허덕이잖아요. 그때는 고정금리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산 시장이 어렵고 할 때 오히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걸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에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이라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투자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게 순서가 안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이나 이런 시기를 봤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재테크 관련된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반대로 해야 된다. 다들 지금 빚 갚고 이럴 때 빚을 내야 되는 거고, 네네. 빚을 내고 있을 때 나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너나위 팀장님 네.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민이 많이 되셨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아대디님 사연 선정한 것도 있어요. 네.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서. 그리고 주식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는 네. 뭐 아까 호성 대표님하고 현준 대표님이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셨고 본인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이제 육아대디님을 위한 것도 있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현준 대표님 얘기하신 것 같이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네.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익이 나려면 누군가가 돈을 잃어요. 아, 네. 나한테 주식을 판 사람이 돈을 잃었으면 내가 벌 확률이 높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팔았는데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건 그 사람이 벌었어야 되는 돈을 자기 발로 걷어찬 거잖아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대중들은 투자로 돈을 잘 못 버니까. 네. 그 사람들과 반대로 한다는 건 그래서 내가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잃지 않는 투자. 아까 호성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네. 잃지 않는 투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 보십시오. 투자로 내가 아침마다 9시에 장이 열리면 주식으로 짤짤이를 해요. 그런 분들은 목표 금액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투자로 난 얼마 정도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초전도체 막 몰리잖아, 사람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심리가 뭐냐면은 실제로 저 회사 초전도체 하고 말고는 관심 없고 네. 내가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목표가 없어. 내 투자를 해서 내가 몇 살까지 얼마 벌고 싶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육아대디님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이 사연에도 적었다시피 우리 아이도 커가고 네. 나는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고 네. 우리 가족들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건전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너무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목표? 자, 그러면 그 목표가 작냐 이거예요. 그 돈이. 자, 그 돈이 작으면 굳이 투자 안 해도 되지. 네. 그냥 회사 다니고 모으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도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회사 다녀서 월급 받는 거 모아가지고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네. 그 얘기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큰 돈을 한 번에 투자로 벌 수 있느냐? 현실성이 떨어지죠. 제가 보니까 2차 전지로 10배씩 번 사람들도 네. 다 하는 얘기가 그때 1억이 아니라 2억을 넣었어야 되는데 3억을 넣었어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 네. 그러니까 큰 돈을 번다는 거는 아무리 내가 진짜 투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자를 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현실에서. 네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자를 잘 할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승률이 50% 이상이 돼야 돼요. 야구가 1년에 옛날에는 126게임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140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장기전이에요, 리그. 네. 그 시즌. 네네. 근데 가끔 보면요. 말도 안 되는 팀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상대 팀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나오는데 우리 네. 팀에서 제일 못 던지는 투수를 내보내. 그러면 팬들은 이렇게 얘기해. 저 감독 저 미친 거 아니야? 어차피 질 게 뻔한데 왜 저렇게 해? 뭐 지려고 야구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감독은 머릿속에 1년 시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경기는 내가 버리고 간다. 네. 근데 이길 수 있는 경기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간 여러 번의 투자를 해야만 내가 재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투자를 통해서 네. 거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50% 이상의 승률이란 말이에요. 투자에서 50% 이상의 승률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크게 못 벌어도 돈을 잃는 걸 극도로 꺼리는 행위를 해야 돼요. 설령 이걸로 돈을 못 벌어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면 행동을 안 해야 된다고요. 네, 무슨 자, 말씀인지. 이 얘기가 아까 호성 대표님이 2차 전지 얘기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100% 공감하는 게 호성 네. 대표님, 현준 대표님 저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내일 에코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6개월 뒤에 몰라요. 3개월 뒤에, 1년 뒤에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크게 못 벌게 되죠, 언제. 네, 근데 맞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크게 못 벌어도 뭐 하라고요?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키는 쪽으로. 네, 대박이 날 것 같아도 잘못하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여러 번 투자를 거쳐서 우리 육아대디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큰 금액을 달성할 수 있어요. 네. 투자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잃지 않는 투자라고 이해하고 있고, 네. 저는 의사결정할 때 무조건 이걸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아쉬울 수 있죠. 근데 아쉬운 게 후회하는 것보단 나아요. 투자에서는. 네. 아쉬운 게 금전적 손실을 입고 뼈 아프게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네. 아, 이거 내가 놓쳤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게 100배 낫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정립이 안 되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그런 고민이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뭘 해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네. 네, 이 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재테크 유튜브로 공부하세요? 육아 대리인 이유가 네. 애들 등원시키고 이제 아버지 아. 일 같이 하면서 네. 제가 반복 노동할 때 네네. 귀에 꽂고 아. 그때 이제 재테크 유튜브를 거의 들으면서 일을 하고요.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또 하원 받고 애들 다 이제 뭐 시키고 자면 뭐 재테크 관련 책이라든지 아. 뭐 유튜브 이런 걸 좀 더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유튜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유튜브 내용이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내공에 따라 다르게 들릴 거예요, 아마.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네. 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시면 힘드시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부담일 네. 거예요. 네네, 저도 맞습니다. 어떤 지역 아파트 딱 얘기하면 부담되거든요. 네네.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준비를 많이 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네네네. 그 의견을 소중하게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두 분께 주식 투자자로서 어떻게 하겠다고 본인의 다짐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준 대표님 강의를 결제 직전까지 갔다가 취소를 했었거든요. 왜요? 애들 아. 방학이라서 제가 집중해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 다시 애들도 계약을 했고 이제 9월부터 제가 일단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잃지 않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내분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요. 제가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크게 보면은 4가지가 있는데 맞다고 생각한 게 맞았을 때, 맞다고 생각한 게 틀렸을 때, 틀렸다고 생각한 게 맞았을 때, 틀렸다고 생각한 게 틀렸을 때 이렇게 총 4가지밖에 없어요. 나와 세상의 관계는. 네네. 근데 이제 투자로 이걸 생각을 해보면 가장 안 좋은 게 뭘까? 틀린 걸 맞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안 좋아요. 비용이 발생해버려요, 이거는. 네. 근데 맞는 걸 내가 틀리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다 벌었어. 근데 나는 못 맞췄기 때문에 못 벌은 것 뿐이지 네, 잃지는 않았어요. 네네. 틀린 걸 틀리다고 했을 때는 잃지도 않죠. 그렇지. 똑같이.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어쨌든 틀린 걸 맞다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수록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거품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걸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심리적으로 높아지거든요. 선택을 하실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아대리님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및 2차전지 주식들을 갖고 있으면 정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잃을 수도 있죠? 네네. 근데 공부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팔고 빚을 갚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현답이다. 준비가 되면 투자를 하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근데 마지막으로 뼈를 한번 때리면 준비가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보통 포기하고 보통 잘 못하거든요. 네. 행복은 노력 나누기 욕심이다. 노력을 정말 많이 한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애기 보면서 설거지 하면서 귀에다 꽂고 나는 공부하고 있다? 그건 공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음, 그 정도의 이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행복한 밤, 가능한 네.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